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627페이지 4. 대운에 진입하기 전의 운을 보는 방법 여기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대운을 보기 전에는 월주로 대운을 보죠. 대운. 그 월주로 보는 내용 왜 그런지를 이렇게 설명을 좀 해놨는데요. 읽어보시고요. 왜 주기가 10년으로 했는지 간단히 지금 우리 명리학계에서 왜 대운 주기를 10년으로 했는지에 대한 정확한 그 기원을 찾아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1년에 12개월, 사람은 120살 산다고 하면 한 달에 10살 의미하는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고 이런 건 너무 간단한 거고요. 소강절 선생이 그 우주의 그 무슨 나이 이런 걸 하고 이러면서 해놓은 그런 그 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10년 그 흑점 주기설, 흑점 목성과의 어떤 관계, 목성은 1년에 12년 정도가 주기죠. 흑점은 11년 도 있고 10년도 있고 좀 불규칙한데 그런 주기성을 찾아야 되잖아요. 우리 어떤 외부의 환경이 주기적으로 어떤 기간 동안 기간마다 변하는지를 찾아내는 건데 그게 흑점일 수도 있고 목성의 주기일 수도 있고 우리 지구 외부에 있는 거니까요. 그런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아직 분명하게 이거다라고 하는 건 없습니다. 120살까지 살 수 있다. 이런 이야기. 우리 간지가 60갑자잖아요. 60갑자인데, 그것은 표간지, 겉으로 드러난 간지라고 하고, 산명학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안에 숨겨진 이간지. 이간지가 또 6개가 있죠. 그러니까 합치면 120개의 갑자가 있기 때문에 사람의 일생도 120년. 저는 대운 주기는 120개월. 이것을 60개월, 60갑자에서 유래했죠. 60개월. 이렇게 나눠서 그러다 보니까 이건 5년 60개월, 5년 60개월. 그러면 합치면 120개월인데 이게 역으로 이렇게 도출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인생이 120살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60갑자를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60개월을 한 텀으로 또 60개월을 한 텀으로 해서 합치면 120개월이 되는데 그게 10년이지 않는가? 그러면 10년 주기. 그래서 저는 우리가 많이 쓰는 60, 12 이런 것들을 어떤 주기성을 찾아내는데 활용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상하로 끊어서 보는 것이 저는 이건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서로 연결된 부분, 그다음에 동주 이런 것도 내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어쨌거나 상하로 나눠서 보는 그것이 어떤 나름대로의 어떤 주기성을 찾는다면 60개월에서 유래한 60갑자
그러니까 60가업자에서 유리한 60개월, 이 5년씩이기 때문에 이런 것으로도 확장을 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래서 이간지는 뭐냐면 지금 우리가 간지 조합을 할 때 양대 양, 음대 의잖아요. 그러니까 갑은 양, 자도 원래는 양입니다. 갑자. 그리고 양, 갑인, 갑진. 오도 양이죠. 갑오, 갑신, 갑술. 이렇게 해서 양대 양으로 하면 지금 6개가 나오잖아요. 갑이 6개. 그래서 천간이 6개, 천간 10개니까 60개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양대음으로도 할 수 있다 이거죠. 갑축, 갑묘, 갑사, 갑미, 갑유, 갑해. 이것도 6개지 않습니까? 12개가 나오는 거죠. 이런 산명학에서 이런 것도 보는 방법이 있는데요. 관심 있는 분들은 산명학을 한번 제가 정리해 놓은 부분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대운에 진입하기 전에 대운을 보려면 월주로 본다. 월주는 여기 모든 어떤 그 시작점이죠. 우리 자평야 풍광이라는 데서 그 호우연 선생이라고 이 주보법 그 일파인 분이 있는데 그분이 진엽이라고 하는 여자 그 작가죠, 작가. 이 사주를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걸 지금 호일명서에 가져와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진엽이라고 하는 작가는 상제야 산명이라고 하는 책을 쓰신 분인데 그냥 명리학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하는 입장입니다. 이분의 일대기가 나와 있고요. 2012년 1월 2일 신묘년 경자월 임술일에 자살한 그런 사연이 있는 사람이죠. 일주는 무토이고 봄에 모광월의 생장, 비록 술토에 앉아 있지만 묘목은 년시에 양해수의 생을 얻으니 모광토약이 분명하다. 왕세 판단에서 월령을 향한 자는 무겁고 월령을 등지는 자는 가볍다. 투가는 근기가 가장 중요하고 투가는 다음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묘가 월령인데 술은 월령을 등지고 있죠. 그래서 술에는 본기가 무토입니다. 무토. 그런데 묘는 해수가 있어서 생도 하고요. 그래서 몽왕하고 토가 약한 건 사실이죠. 일주가 약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호일명 선생의 격은 정격과 기격이 있는데 정격이죠. 정격에서는 생하거나 돕는, 그러니까 인비가 필요한 거죠. 우리 흔히 말하는 월간 정화 정인이 긴첩하여 상생하고 시간 개수 편제는 정화에 대해서 호시탐탐하는데 다행히 연간 기토가 보호하여 정화가 무성하게 한다. 연에 있는 기토가 시에 있는 개수를
견제를 가능하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너무 멀리 있는데 가능할까? 뭐 이런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동일한 글자나 뭐 간합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서로 연결된다고 보는데 이 경우는 같이 앉아있는 지지가 해수죠. 해수에 서로 앉아있는 게 개수와 기토이기 때문에 이것은 멀리 있긴 하지만 일단 연결돼서 작용이 가능하다. 그래서 기토는 해수를 극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지금 그 말입니다. 해수의 상생이 있고 더구나 등령한 묘목 정관이 있는데 화하여 정화정인이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묘는 동주 정묘로 천간으로 올라가서 정화가 설을 하고 정화는 묘목을 설하고 일간 무토를 돕는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관인상생이다. 동주작용을 그래서 연결되는 거죠. 무진 기사대운 인성이 손상이 없으니까 학업이 순리로운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다. 더구나 대학시험은 정사년, 인성이 천투지장하니까 당연히 특출난 성적을 낼 것이고 사범대를 합격한다. 이건 재관법이죠. 재관법. 그래서 왕세평형법이 아니고 재관중합법. 이것은 뭔 말이냐면 재관 그 자체를 호일명에서 특히 뭐 보신 이런 걸 도입 개념을 갖고 오는데 뭐 보신도 좋고 어쨌든 재관에 대한 그 어떤 침탈 이런 것을 원활히 방어하고 돕는지 이런 걸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해수는 지금 이게 재성인데 재성 해수의 상생이 있고 그러니까 재생관 더구나 등량한 묘목 정관이 있어서 화하여 정화정인이 되고 일주를 전생하여 관인상생. 이것은 인성이 왕하고 일주와 유정하다. 이런 말이 되죠. 그러니까 인성이 이제 왕하게 바뀌죠. 그래서 재관을 충분히 감당하고 얻고 누릴 수 있다. 이런 거잖아요. 월지 묘목 정관이 일지 술토 비결을 합하는 것. 정관이 비결을 합하는 것. 이건 지금 여자 팔자죠. 여자 팔자. 주로 남편이 외정이 있다는 것이다. 이런 것을 우리가 좀 받아들일 때 월지 정관이 일지 술토 비결을 합하니까 당신 남편은 외도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좀 조심해야 됩니다. 다만 평소에는 관성생인 인성이 일주를 생하고 하니까 서로 이제 순조롭게 연결이 되죠. 남편이 애정이 있어도 일주에 대해서는 여전히 사랑한다는 것이다. 경호 오운 91년 임신년 임수가 출간해서 정화 정인을 합거 정인이 합을 받으니 관성과 일주를 연결하는 그 연결 통로가 없어지게 된다. 관성은 다시는 일주를 돌보지 않는다. 일주는 다시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이니 이혼하는 이치다. 이혼을 이렇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제 대운 시작 전에 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월주 정묘는 무진대운 전의 대운이다. 출생은 개해신데 개수가 정화를 극하고 정화 정인이 극을 받으니 모친이 난산한다. 산파용 집계의 안면이 손상되는 것은 안면 손상은 정인이 손상된 것이다. 어릴 때 병을 끼고 산 것은 어릴 적 유년은 기해 경자 신축 이민 계묘로서 내내 금수가 대운의 정화를
극하고 깨트이니 정화 정인이 극을 받아 건강이 좋지 않은 징표다. 그래서 올주다. 대운 진입 이전에는 이 신문에도 나오는데 스캔들 그 좋지 않은 일로 신문에 나왔다는 얘기죠. 허우연 선생이 먼저 책을 내놨기 때문에 호일명 선생보다 2001년도에 발간한 건데 제가 그 주보법에서도 아마 설명을 한 내용일 겁니다. 주보를 취용할 때 해묘, 여기는 목국으로 보는 거죠. 갑을 혼잡, 묘월, 갑왕을록, 시지의 갑생을사, 흡사, 갑목이 격신으로 보인다. 하지만 만약 격신이 갑목이면 정화는 기토와 계수의 극설이 있어서 을목을 설할 여력이 없다. 그러니까 청하게 하지 못한다. 일월지 묘술합, 을목이 또 합류해서 입고해버린다. 그래서 격국의 혼잡을 청하게 할 수가 없다. 따라서 격신은 갑목을 취할 수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격신은 을목정관, 용신은 계수정제, 그리고 청용신은 갑목을 제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술 중에 병화, 그리고 지지는 해수를 제거하는 술토나 이런 것들이 쓰임이 있죠. 일단 이렇게 주보치용을 한다. 묘술합으로 묘목이 합류돼서 입고를 한다. 을목이 지금 격신인데 합류해서 입고를 하고 있죠. 진세 가왕이지만 장점은 을목이 합류돼서 입고하여 안전하다. 기신 정화가 재화를 얻는 점이다. 무진 기사 경호운 용신 병화가 관대에서 왕지로 들어간다. 예를 들어 기사운, 운간, 기토가 비록 개수를 극하지만 정화를 설거해서 좋고 운지사화는 원국의 해수를 충거, 격국이 청해지고 이유는 관이 청하고 인성이 분명하니 스스로 절제하고 공부에 노력하니 시험 합격이다. 경호운, 경금이 갑목을 극제하는데 따라서 격국이 청해진다. 운지 오술 화국, 을목이 달아나지만 병화가 갑을 설하니까 무방하다. 다만 정화가 을목을 설하는 것은 좋지 않고 여기에 정화를 극하는 계수는 오화의 절지, 유년 임신년, 임수는 정화를 합류한다. 기신 정화를 합류하죠. 기신이 무제화, 남편성이 절지, 남편궁 혼잡한데 청하게 하지 못한다. 따라서 혼인이 변한 것이 올 우려가 있는 상이다. 부성, 남편성은 관살 중에서 희신을 보죠. 그러니까 을목입니다. 을목. 그리고 정화가 설하니까 개수, 그리고 갑목이 있으니까 병화. 을, 개, 병을 보고요. 부궁은 술토인데, 무토죠, 무토. 술토인데, 술 중에 병화가 또 쓰이고요. 부궁은 희시입니다. 그런데 묘목이 그 합류해서 입고하고 있죠. 해묘 목국으로 술토를 극하게 하기 때문에 병화가 도와줘야 되죠. 그래서 이 팔자는 병화가
부성이나 부궁에서 같이 요긴하게 쓰이는 것을 생각한다면 정화가 병화를 혼잡하는 거죠. 그래서 정화를 어떻게 우리가 처치해야 되는지, 그래서 이것은 개수가 작동을 제대로 하든지 아니면 정화를 뭐 합해서 가게 하든지 해야 되죠. 그런데 경호운 임신년, 임신년엔 도리어 신에는 개수가 사지이죠. 그리고 임수는 정화를 합류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남편성이 혼잡되는 것을 맑게 하지 못하는 거죠. 뭐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신미운 운간 신금 개수를 생하고 정화를 극하여 격국이 청해진다. 평순하다. 운지 해묘미 목국 다시 격국이 혼잡한다. 미술령 신미는 일은 기신이죠. 해묘미 목국 미술령 을병이 출간한다. 개갑 희귀신이 같이 고지이니 매사 좋은 중에도 부족하니 윗사람이나 상사와 다투는 걸 피하고 불필요한 스트레스나 근심, 소송을 피하고 결혼, 관사, 시비, 의회 사건 등을 피해야 하고 주의해야 한다. 미토는 겁재인데 격국으로 보면 편재죠. 목국이 혼잡한다. 목국은 일간의 관살이고 미토의 관살이다. 병화는 일간의 편인 격의 상관. 이런 것들의 특징을 가지고 읽는 거죠. 신문 기사가 나올 때는 2006년 병술년입니다. 병술년. 개유운 병술년. 개유는 용신운이죠. 병술년은 청신이죠. 청신. 그런데 이때는 병술년인데 좋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근데 이런 시비 구설이 있는 거죠. 어떻게 된 것인지. 자, 원국의 개유운 병술년 원국의 개수가 약하게 있습니다. 유년에 병화가 왔죠. 원국의 정화를 개수가 제거하지 못하면 혼잡이 불가피하죠. 그래서 지금 이 경우에는 개수가 도리어 유년의 병화를 극하고 원국에 있는 정화는 기토 때문에 극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정화가 지지로는 술토가 오기 때문에 지지로는 병화도 있고 천간으로 오는 병화는 매우 중요한 그 희신인데 이것을 극하고 그래서 개수가 기신 역할을 하게 되죠. 기신. 그래서 기신 역할을 해서 잃어버리는 것들이 있는데 잃어버린 것들은 개수나 병화를 잃어버린다. 개수는 재성인데 인성이고요. 병화는 인성인데 상관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점을 잃어버리고 나쁜 점이 드러난다. 인성, 상관, 재성 이런 것들을 유추하시면 됩니다. 자살한 때를 한번 추론해 볼까요? 자살. 자, 개유운의 신묘년. 개유운, 유운의 신묘년이다.
대운 유금과 신묘년 묘유충. 신묘년부터 신금은 귀신이죠. 다만 유통이 가능하다. 묘는 희신인데 유금과 충에서 역할을 못한다. 경자월에 자살했답니다. 경자월. 이때는 격용이 모두 사라지고 귀신이 창광한다. 이때 6월의 동태를 보아서 유년과 대운, 원국에서 발동한 것들을 본다. 경자월은 유년, 천간, 신금이 다시 발동. 음력은 양월에서 발동하죠. 유년, 묘목은 김해월의 발동, 6월의 종료. 그래서 술해, 자월은 묘목은 쉬고 있고 유년의 묘목은 불발동. 자월, 자수는 원국과 대운에 직접 작용한다. 그래서 임계수가 혼잡하죠. 그리고 임술일은 격실을 혼잡하는 날인데 유년 6월에 임술을 제감이 없다. 그러니까 임계수 혼잡. 그러면 또 화를 전부 다 꺼버리니까 가불목이 또 혼잡한 것을 막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용신이 혼잡하고 그 여파로 격신이 혼잡한다. 여기서 신묘년 경자월은 보면 경신금이 투관에 있죠. 그래서 가불목을 모두 다 제거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진신, 가신이 모두 제거되고 용신은 혼잡되고 그것을 청하게 하지 못하고 하니까 생명을 논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일단 혼잡을 제일 꺼립니다. 특히 격신 혼잡, 청용신이 혼잡되면 격신이 혼잡되기 쉬운데 이 혼잡 상황을 정리할 수 있는가, 이걸 잘 봐야 사람의 수명을 논할 때 훨씬 더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죽을 때는 반드시 주보상에 혼잡이 끼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아니면 진가 동멸이라고 하죠. 진가 동멸. 누차 말씀드렸죠. 진가 동멸, 진가 혼잡. 진세 가왕은 죽을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5번 잘못된 시즌의 팔자. 이 버클리 대학교 박사 진시라고 지금 알고 와서 문점을 했는데 진시가 아니다라고 지금 추론하는 그런 이야기죠. 시를 추론하는 것은 우리가 요즘은 다 병원에서 출생을 하니까 정확한 시를 알 수 있는데 예전에는 시를 잘 모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죠. 그래서 우리가 일권 주보법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주보상으로 어떤 급수 계산이 가능한 경우 시를 정확히 우리가 추론해낼 수 있죠. 이 경우에 지금 이 사람은 학력이니까 학력을 알고 있다면 시를 추론하죠. 자, 3주만으로 앞에 3주만으로 주보를 취하고 시주에서 돕는지 반대하는지를 본다. 인성이나 식상을 중하게 쓸 것이다.
이런 거잖아요. 병정화 인성이 혼잡돼 있다. 개수가 투관해 있다. 그래서 격신, 병화, 용신, 무토, 청신, 개수, 그리고 기토가 있기 때문에 희신, 을목의 조합이 가능하다. 오중에 기토가 있는데 그것을 신금으로 제거할 수 있는데, 신금은 병화를 합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을목이 또 오해의 생지고요. 그래서 을목으로 조합한다. 이렇게 해서 추론, 을묘시로 추론이 가능하다. 이렇게 놓고 이 팔자를 다시 보면 천은 재성 중에서 희용신이기 때문에 개수. 남자에게 편제는, 정제와 편제가 혼잡한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임수가 혼잡하는지를 먼저 볼 필요는 없는데, 개수가 손상을 받는지 침탈을 당하는지를 보면 기토가 그것을 침탈하죠. 그래서 을목을 보호하는 용도로서 보기 때문에 철을 볼 때는 을목을 같이 본다. 우리가 성이라고 하죠. 성, 처성. 성은 인연의 후박 장단 이런 걸 보는 거죠. 궁은 자질을 주로 보고 나한테 도움이 되는지 여부를 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성을 볼 때는 이 처가 나하고 어떤 인연이 되는 처인지 아닌지를 보려면, 아니면 처가 언제 오고 언제 지나가는지 이런 걸 보려면 개수와 을목을 본다. 이 팔자는 개수가 약하고 정화와 바로 충혼하고 있죠. 그리고 을목은 도리어 기신인 정화를 생하고 따라서 기신 역할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성으로 봤을 때는 쓸만한 역할을 하는 글자가 없는 거죠. 그래서 처와 나와 인연이 쉽게 맺어지지 않는다. 처궁 오화는 또 기신입니다. 그런데 묘가 정화를 생하는 기신 역할을 하죠. 그래서 처가 있어도 자질이 떨어지고 제대로 역할을 못한다. 그런 처일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추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면 이 지금 현재 이 팔자 주인공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시는, 이 병진시는 잘못된 거고 을묘시로 해야 된다. 학력을 보면 학력, 박사니까요. 아까 식상 중에서 희용신을 보는데 학력은 지금 사화 중에서 경금식신이 있죠. 경금식신은 기신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학력은 태극점이 경인데 이것을 제압하는 병화가 태극점이고요. 그리고 정화가 혼잡하니까 개수를 같이 봅니다. 4, 4, 5에 전부 병화가 왕하죠. 월에 3, 그 다음에 년에 3, 일에 3. 그래서 9급이 기본적으로 나옵니다. 개수는 볼 것도 없이요. 9급이면 박사급이죠. 그 다음 외국인의 팔자 보는 법, 이건 별도로 떼어서 하려고 했는데 그냥
하죠. 지금 우리가 외국인 팔자 보는 법이라고 해서 보면, 말하는 사람들 보면, 뭐, 일단 시간은 세계 표준시, 이게 평균 태양시잖아요. 우리는 UTC, Universal Time Coordinated, 플러스 9. 이렇게 조정을 해서 시를 따지죠. 그런데 실제로는 우리가 진태양시를 구할 수 있으면 진태양시로 보는 게 맞죠. 뭐 명리학자들이 다 진태양시를 보라고 해놓고 실제로 진태양시를 활용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진태양시를 계산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그렇다 쳐도 요즘은 진태양시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일단 시간을 조정하자. 진태양시를 그럼 위도, 경도 이런 것을 이게 위도, 경도가 지역이잖아요. 지역을 같이 감안해서 태양의 위치를 찾아내면 이제 년월 일시를 도출할 수 있는데, 중국 책이나 우리나라 책이나 다 뭐 간지가 중국에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아니면 뭐 사주를 보는 쪽이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중국으로 바꿔서 봐야 된다랄지 우리나라로 바꿔서 봐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이야기는 잘못된 거죠. 우리 어떤 지역의 그 출생 지역, 예를 들어서 기후나 환경의 영향 하에서 어떤 우리 생명체인 인간이 살아가는 그런 역정, 과정, 이런 것들을 추론하고 묘사하는 것이 사주팔자이기 때문에 왜 중국이나 우리나라로 그 시간을 바꾸고 날짜를 바꿔서 봐야 된다는 건지, 그건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 겁니다. 엄연히 어떤 사람이 출생하면 그 출생 지역의 환경 하에서 살아가는 거죠. 남반구 같은 경우는 동일 위경도상의 북반구의 팔자를 도출해서 대충 충하는 그런 간지로 팔자를 구할 수 있겠죠.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하면 간단합니다. 자, 지금 이 시간에, 지금 현재 09시 35분이잖아요. 우리나라, 한국. 미국은 뭐 뉴욕이라고 하면 여기가 UTC-5 썸머타임이면 4, 5 이렇게 되잖아요. 우리는 TC 9 이렇게 됩니다. 지금 한밤중은 아니고요. 오후 한 7시쯤 됐겠네요. PM 19시. 여기는 예를 들어서 뭐 12시면 오전,
아니 뭐 정오. 여기는 낮이죠, 낮. 여기는 밤입니다, 야. 낮에 태어난 사람하고 밤에 태어난 사람하고는 분명히 다르죠. 그런데 우리는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의 시간을 조정해서 중국이나 한국에 있는 간지를 써서 변환해서 그렇게 봐야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지금 이 책의 저자도 이 텍스트의 그 호일명 선생님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읽어보시면 그런 얘기 나오는데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런 건 취하지 않기로 합니다. 우리와 날짜까지 변경하는 날짜 변경선을 넘어가는 미국 동부 지역 예를 들어서 그런 데는 그 지역의 절기를 계산할 수 있죠. 우리는 예를 들어서 춘분이면 우리는 3월 21일인데 미국은 3월 19일도 있고 다른 나라는 3월 20일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어떤 이지이분 사지점을 찾아내서 거기서부터 절기를 우리가 추론하고 그리고 간지력을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지역에 맞는 사주팔자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뭐 그걸 안 하고 있어서 그렇지. 모이라 성반 같은 경우 이런 걸 보면 여기도 결국은 간지는 중국 간지로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자기네 문화 이런 걸 강조해서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어쨌든 이것은 해당 지역의 시간, 해당 지역의 어떤 간지로 세우는 사주팔자 이런 것을 봐야 된다는 거죠. 독일 엔지니어 이것은 큰 문제는 없으니까 그냥 읽어보시고요. 지금 호일명 선생은 날짜가 바뀌는 때 미국은 미국을 예를 들면 그래서 하루를 더해서 그러니까 중국 중심으로 간지를 만들어 본다면 하루 더해서 날짜를 바꿔서 해야 된다. 시는 물론 당연히 해당 지역의 표준시, 표준 태양시죠. 태양시 표준 세 개의 시가 있고요. 진태양시가 있습니다. 태양시에는
세계시는 지금 우리 시계죠, 시계. 그래서 그 그린시 천문대 기준으로 시간을 조정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경도를 감안하면, 그래서 우리는 UTC 플러스 9다. 이런 식으로. 이것은 표준 태양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태양시. 엄격하게 태양시를 찾아내는 것 대신에 이 세계시를 조정을 하면 태양시에 근접하게 우리가 추론해낼 수 있습니다. 뭐 근시차라고 있는데 그거 얼마 사실 안 되거든요. 뭐 한 16분 이런 정도. 그런데 엄격하게는 우리 진태양시를 찾아서 해야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렇지 않고 그냥 약식으로 또 더더군다나 중국식으로 바꾼다, 뭐 이런 것들은 좀 잘못된 거죠. 이 뒤에 여기 여기 있어 미국 사람. 이 사람은 해시 출생이잖아요. 이게 보스턴 출생인데요. 보스턴은 UTC-5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해시니까 10시 오후, 그러니까 22시 10분 정도라고 하면 03시 10분이겠죠. 이 보스턴. 이것은 서울, 중국. 여기 서울 12시 10분도 사실은 진태양시를 찾아보면 13시 10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여기도 해시, 여기도 해시, 이렇게 지금 사주를 지금 세워놨죠. 이건 잘못된 거죠, 사실은. 그런데 이게 왜 그냥 이렇게 쓰고 있느냐. 우리가 외국인 사주 볼 일이 별로 없고, 검증을 지금 데이터를 가지고 검증을 계속 해봐야 되는데, 이 자료가 좀 부족한 거죠, 사실은. 그래서 한국 시간이나 중국 시간으로 바꿔서 시간은 현지 시간을 쓰되 한국 시간이나 중국 시간으로 바꿔서 날짜도 변경하고 해서 봐야 된다라고 하는 지금 입장에서 지금 풀이를 해놓은 거기 때문에 읽어보시고, 엄격히는 예를 들어서 병진, 정유, 개해, 갑인, 03시면 아까 03시 10분 인시겠죠? 진태양시가요.
날짜는 그대로. 이거와 비교를 해봐야 되겠죠. 지금 여기 이 팔자는 병진, 정유, 갑자, 하루 지나서.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그 다음에 개해. 이것은 중국 현지화한 거잖아요. 이것은 출생지, 그다음에 진태양시. 이렇게 된 거죠. 나머지 뭐 사주팔자 사례로 든 것들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요. 일단 요즘은 이런 성반 프로그램이 있어서 해당 지역을 넣고 시간을 넣으면 이렇게 계산을 해주는데, 결국은 중국 사람들이 만든 모이라 같은 그런 그 프로그램은 다 이런 식으로 중국 간지로 변환해야 된다는 그런 시각에서 기반해서 간지를 내주기 때문에 그걸 활용할 때는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좀 건너뛰어서요. 649페이지 신강약 법명법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